2020년 PKNU 전공교실 바다를 탐구하다 해양공학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할 부경대학교 해양공학과 교수 나원배입니다. 반갑습니다. 발표 순서는 시작하기 바다의 10년에 갇힌 인류, 애틋한 바닷길 탐구, 바다를 탐구하는 공학 해양공학,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경대학교 해양공학과입니다. 먼저 시작하죠. 대한민국에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다양한 의미 부여를 할 수 있겠지만 글로벌 지수로 보는 대한민국의 위상 및 상황을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나라와 지리학적으로, 정치 외교적으로,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의 9개 글로벌 지수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들 중 단연 국가 파워 지수가 중요합니다. 미국은 1위, 중국은 2위, 러시아는 3위, 일본은 6위, 그리고 한국은 8위입니다. 지수별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5개 국가의 순위가 변동적이지만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변 국가의 위상이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우리나라가 주변 국가와의 협력 또는 경쟁관계를 아주 잘 생성하고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대학 신입생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수년 동안 집적한 자료와 경험을 바탕으로 볼 때 대학 신입생은 3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이 학과를 선택한 것은 차선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대학 가면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다더니 막상 오니 과제, 시험, 팀 프로젝트 등이 많아요 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사실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아직 잘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이들 공통점은 슬기로운 대학 생활을 하는데 걸림돌이 되곤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공부를 향한 열정이 재생 가능하도록 비전과 꿈을 가져야 합니다. 대학에 오면 공부가 최우선이어야 합니다. 지속 가능한 공부가 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삶을 살고 그 일에 몰두해야 합니다. 제가 꾸는 꿈의 공통점도 있습니다. 첫째는 군대에 갔다 왔는데 뭔가가 잘못되어서 군대에 다시 가야 한다는 꿈입니다. 둘째는 학점을 다 이수해서 졸업을 해야 하는데 학점이 부족해서 졸업이 안 된다는 꿈입니다. 셋째는 우주의 미아로 남겨져서 지구에 돌아오지 못하는 꿈입니다. 이런 꿈을 꿀 때마다 저는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돌이켜봅니다. 바다는 고마워하고 이해해야 하는 대상이며 바다는 신비하고 두려운 존재지만 바다를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은 가치 있는 일이라고 다짐하곤 합니다. 달의 표면적은 지구의 7.4% 정도이고 바다의 표면적은 지구의 70% 정도지만 인류는 달의 어두운 면보다 지구의 바다를 더 모릅니다. 이와 같은 바다에 대한 무지는 냉전 시대부터 인류가 바다보다 우주 개발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했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2014년 미국 항공우주국의 예산이 해양대기청 예산보다 150배 더 많습니다. 우리나라 바다를 탐구하는 대학을 살펴봅시다. 이들 7개 대학은 모두 국립대학이며 해양실습선 또는 해양탐사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부경대학교에는 해양탐사선 나라호와 해양실습선 백경호를 운용하여 바다 탐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둘째, 바다의 10년에 갇힌 인류에 대해 한번 살펴봅시다. 바다는 차갑습니다. 바다 깊이에 따라 밀도가 급격하게 커지는데 이는 수온이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해양의 평균 수온은 아주 찬 3.9도입니다. 우리나라
연평균 해수면 온도는 16.9도이지만 동해 심층성 평균 온도는 0.2도입니다. 차가운 바다는 기후와 생태학적 입장에서 매우 좋은 특성이지만 인류가 바다에서 활동을 할 때는 위협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물의 온도가 16에서 21도인 바다에 노출되면 생존 예상 시간은 2에서 4시간입니다. 바다가 점점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해수면 온도는 지난 100년에 비해 10년마다 0.13도씩 상승합니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면 2100년에는 해수면 온도가 1에서 4도 상승할 것으로 예측합니다. 따라서 기후변화에 관한 파리 협정에서는 해수면 온도 상승을 2도 또는 1.5도로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바다는 어둡습니다. 빛은 전자기파이기 때문에 바다에 도달하고 바다를 투과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진광층에서만 강압성이 발생하고 바다의 깊은 곳은 생물이 내는 빛이 없다면 내내 어둡습니다. 바다는 깊습니다. 깊다는 것은 빛이 도달하지 못한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수압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수십만 미터에서 수압은 대기압의 1000배 정도입니다. 바다는 더욱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전 해양의 파도는 그 크기가 점점 커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이 지속되면 2100년까지는 해수면이 62에서 238cm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측합니다. 해수면 상승이 야기하는 문제로는 기후난민 발생, 토지 손실, 해안지역 생활피해, 동식물 멸종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애틋한 바닷길 탐구에 대해 알아봅시다. 우리는 바다를 잘 모릅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인류는 바다의 80% 이상을 관찰하지 않았고 탐험하지 않았다. 바다의 90% 이상은 아직 탐험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다. 인류는 바다의 5%를 탐험하였고 해저 저수 생태계의 단 1%만 이해하고 있다. 그렇지만 인류의 4분의 3은 바다를 좋아해서 바다 근처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인류의 80%는 해안가에서 96km 이내에 거주하고 40%는 해안가에서 60km 이내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 등을 고려해 볼 때 해안가에 몰려 살고 있는 인류가 직면하는 문제는 뚜렷합니다. 이를 완화 또는 저감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해양온도 상승에 따른 영향을 저감해야 합니다. 해양온도 상승은 해양생물종과 생태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산호백화, 해양생물 번식지 소멸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는 식량 안보를 위협하고 질병 확산을 증가시키며 극단적인 기상 변화를 일으켜 해안 보호 기능을 잃게 합니다. 따라서 탄소 배출 제어로 해수면 온도 상승을 완화시켜야 하고 예방적 조치를 취하여 해양 생태계를 보호해야 합니다. 부족한 담수를 바다에서 친환경적으로 생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구 표면 0.017%만 염분이 없는 물로 존재합니다. 그 외 0.6%는 지표에서 800m 이내 지하수로 이용 가능하지만 심각한 오염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따라서 해수에서 순수한 물을 분리하는 해수의 담수화는 중요하고 이는 중요한
해양장원입니다. 식량 안보를 위해 해양생물 자원을 지속 가능하게 활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많은 해양생물이 상업적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들 중 가장 중요한 상업적 제품은 알긴입니다. 이는 해조류 점액질로 만들어집니다. 샐러드 드레싱, 페인트, 프린트 잉크와 같은 유제품의 원료가 됩니다. 아이스크림, 맥주, 포도주 생산에도 사용되어집니다. 따라서 이들 해양 생물 자원을 지속 가능하게 활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해상 운송 다각화를 통해 에너지 의존도를 줄여야 합니다. 기름은 해상 운송을 이용한 전 세계 무역액 중에 53%를 차지합니다. 2019년 우리나라 에너지 소비 현황을 한번 살펴봅시다. 석유 및 액체 연료, 석탄, 천연가스가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 대부분은 특정 해상 운송을 통해 소수의 특정 국가로부터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상 운송을 다각화하고 에너지 수입 의존도를 줄이며 대체 에너지 개발을 가속화해야 합니다. 해양 서식지는 다양한 레저 및 레크레이션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미국 플로리다 맹그로브 서식지는 연 1조 원의 가치가 있습니다. 팔라우의 상어 한 마리는 연 19억 원의 가치가 있습니다. 전 세계 산호초는 연 36조 원의 가치를 창출합니다. 따라서 해양 서식지를 파괴하여 산업, 농업단지 등으로 활용하는 것보다 해양 환경 및 서식지를 보호하고 복원하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입니다. 과거에는 많은 사람이 바다가 무한하여 무엇이든지 바다로 버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바다가 가진 자원을 이용하여 실수 또는 고의로 유독한 물질을 방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바다가 받아들일 수 있는 양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해양 오염은 육지로부터 유출된 물질, 공기 중으로 배출된 물질, 선박 유출, 해양 투기, 해양 석유 및 가스로부터 기원됩니다. 해양 오염은 세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바다의 오염 정도를 정확히 가늠할 수 없습니다. 둘째, 관심을 가졌을 땐 해양 오염은 이미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진행된 상태입니다. 셋째, 합성 물질은 바다 어디에서나 발견됩니다. 현재 글로벌 사회의 해양 오염 이슈는 단연 플라스틱입니다. 바다로 유입되는 플라스틱은 연간 800만 톤 수준입니다. 해수면 플라스틱은 연간 만에서 10만여 톤 수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플라스틱을 잘 제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 바다를 탐구하는 공학, 해양공학을 살펴봅시다. 공학의 뿌리는 군사공학과 시민공학으로 분리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군사공학은 군사작업의 설계 및 구축, 수송 및 군사통신, 라인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반면 시민공학은 시민을 위한 공학으로 오늘날 토목공학, 사회기반공학, 건설공학 등을 말하기도 합니다. 이들 군사공학과 시민공학은 현대사회에서 다양한 공학을 탄생시켰습니다. 해양공학도 이들 공학의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해양과학과 해양공학은 어떻게 구별할까요? 해양과학은 바다를 대상으로 하는 과학입니다. 과학은 발견하는 일이 주된 학문입니다. 따라서 해양과학은 해양물리, 해양화학, 해양생물, 해양지질 분야를 포함합니다. 반면 해양공학은 바다를 대상으로 하는
공학입니다. 공학은 무엇을 만드는 것이 주된 학문입니다. 따라서 해양공학은 기계조선, 토목건축, 전기전자, 환경, 화공 분야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해양공학 관련 학과를 살펴봅시다. 해양공학과, 조선해양공학과, 선박해양공학과, 해양토목공학과, 해양환경공학과 등이 있습니다. 해양공학과는 부경대학, 한국해양대학, 미국의 다수 대학 등에 개설되어 있습니다. 조선 또는 선박해양공학과는 부경대학, 부산대학, 서울대학, 인하대학 등에 개설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일본, 미국의 해양공학과와 조선공학과의 개설 현황을 살펴보면 해양 강국일수록 해양공학에 더 치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서술한 것처럼 해양공학은 매우 다양한 분야가 있습니다. 오션 엔지니어를 OE라고 한다면 OE 나무엔 다양한 분야가 서로 유기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이들 분야는 사회현상, 자연현상에 따라 성장하기도 하고 퇴보하기도 합니다. 연구주체, 생산주체의 노력에 따라 특정 분야가 발전하기도 합니다. 정부, 국제기구, 관련 과학기술에 따라 성장 동력을 얻기도 합니다. 대학별 해양공학과의 특성이 있습니다. 부경대학교 해양공학과는 C 사분면과 N 사분면에 걸쳐 있습니다. 이들 분야는 해양환경, 해양방제, 해양구조물, 해양공학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부경대학교 해양공학과를 소개하겠습니다. 부경대학교 해양공학과의 비전은 세 가지로 구성됩니다. 제1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해양 환경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제2는 인류와 해양 환경의 상호작용으로부터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제3은 해양에서 기원하는 생명과 사회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창의적인 건설 환경을 혁신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경대학교 해양공학과의 정체성은 세 가지로 설명됩니다. 첫 번째는 해양 환경 및 인프라 전반에 걸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실질적인 엔지니어링의 주체입니다. 두 번째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혁신적인 지식 사회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창출된 지식을 지역과 글로벌 사회에 공유하고 확산하는 역량입니다. 즉 해양공학인, 줄여서 해공인은 실질적인 엔지니어링의 주체, 지식사회 창출자, 공유하고 확산하는 역량 그 자체입니다. 비전과 정체성은 교육 목적과 인재상으로 연결됩니다. 교육 목적은 인류와 해양 환경의 상호작용으로부터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건설 환경을 혁신적으로 구축하는 창의적, 도전적 인재 양성입니다. 인재상은 해공인이며 이는 세 가지 전문인으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 전문인은 지속 가능한 해양 건설 환경 전문인입니다. 이를 위한 전공 능력은 해양 환경 모니터링 능력, 지속 가능한 건설 환경 운영 능력, 재난재해 저감 능력입니다. 두 번째 전문인은 해양 구조물 해석 설계 전문인입니다. 이를 위한 전공 능력은 설계 외력 산정 능력, 해양 구조물 해석 능력, 해양 구조물 설계 능력입니다. 세 번째 전문인은 해양 에너지 자원 플랜트 전문인입니다. 이를 위한 전공 능력은 해양 에너지 활용 능력, 지속 가능한 해양 자원 확보 능력, 해양 플랜트 요소 기술 구현 능력입니다. OE라고 읽는
부경대학교 해양공학과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개설된 학부 및 대학원 해양공학 프로그램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설치된 해양수리실험소를 보유, 운용하고 있습니다. 부경대학교에서 처음으로 세계의 대형 국제사업을 동시에 수행한 학과입니다. 다양한 전공 배경을 가진 우수한 교수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해양공학과는 뚜렷한 우수성을 지향합니다. 이를 위한 전략은 지식가치의 창출, 학생을 위하고 사회가 원하는 세계 수준의 교육과 연구, 지역 혁신입니다. 해양공학과는 빅데이터를 생성하고 이를 구축합니다. 해양환경 모니터링, 해양재난저감, 해양자원 및 에너지, 스마트 해양공간, 해양오염 방지에서 빅데이터를 생성하고 이를 구축하여 인류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해양공학과에는 다양한 배경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여학생 비율이 점점 증가하여 21학번은 여학생 남학생 비율이 50대 50입니다. 신입생의 50%는 부산 출신이며 50%는 부산의 지역 출신입니다. 21학번의 경우 경북 지역에서 다수의 학생들이 해양공학과로 진학하였습니다. 신입생 이과 문과 비율은 9대 1입니다. 고등학교 과학과목 이수 현황을 보면 지구과학 생물이 70%, 물리화학이 30% 수준입니다. 해양공학과 전공 위에 필요한 과학 과목은 물리, 지구화학이 80%, 화학이 20% 수준입니다.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132학점이며 논문 연구 종합 설계 과목을 이수하여 학사학위 논문을 작성하고 발표하는 것이 졸업 인정 자격입니다. 교양 최소 이수학점은 40학점이며 전공은 80학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학년) 교과목은 교양 과목과 3개 전공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양 과목은 미적분학, 통계학, 물리학, 화학 등이며 전공 과목은 창의과학 설계, 공학기초역학, 프로그래밍입니다. (2, 3학년) 교과목은 역학, 해석, 공학설계 기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 역학 분야는 고체역학, 유체역학, 토질역학, 화학역학, 해양환경역학입니다. 해양탐사성 나라호를 활용한 교과목은 해양관측 승승실습, 연안해양학입니다. (3, 4학년) 교과목인 현장실습은 진로 탐색 및 결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학기 중에 신청하고 방학 중에 현장 실습을 4주 수행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4학년) 교과목은 공학설계 중심이며 논문 연구와 종합설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학설계 과목은 해양구조물, 강구조 등이며 종합설계 과목은 논문 연구 종합설계 등입니다. 다양한 비교과 활동이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는 학생회, 학부연구생, 취업동아리, 지역사회 혁신활동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선정된 캠퍼스 아시아 사업에서 지원하는 3개월 해외 파견 프로그램도 추가되었습니다. 많은 재학생들이 해양공학과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1학년은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뒤에서 묵묵히 다져주는 학과, 성장과 발전에 대한 성취감을 경험하게 해준 고마운 매개체, 해양공학과를 선택한 것이 가장 잘한 선택이다. 전문화된 지식을 알려주는 곳으로 해양공학과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2학년은
해양에 대한 관심이 있으면 유익한 학과, 반짝이는 전구와 같이 내가 갈 수 있는 진로를 새롭게 밝혀주는 곳, 나침반, 내 진로를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곳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3학년은) 해양 발전, 새로운 방향성, 전문 지식, 꿈, 큰 사회로 해양공학과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4학년은) 다시 고등학교 시절로 돌아가 선택의 기록에 놓여있다 해도 해양공학과를 선택할 것이다. 서로같이 고민하고 공부하고 놀며 성장해가는 그런 곳, 추억과 열정, 꿈을 준 곳, 그래서 감사한 해양공학과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이가 가는 세상은 어디일까요? 졸업 후 진로를 분석해보면 해양구조물 설치, 엔지니어링, 중공업, 해안항만개발, 해양환경자원, 사회간접시설, 국내 건설회사, 기술직 공무원, 대학원, 창업을 들 수 있습니다. 최근 2년간 졸업생 취업 특성을 살펴보면 공기업이 강세입니다. 공기업에 취업한 학생이 졸업생의 48.4% 수준입니다. 공기업을 선호한 이유가 일과 삶의 균형이라고 졸업생은 말합니다. 최근 5년간 졸업생이 진출한 공기업은 총 19개 기관입니다. 이들 19개 기관은 물과 환경 관련 공기업, 사회 인프라 및 시설 관련 공기업, 항만, 농어촌 관련 공기업, 도시개발 관련 공기업으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해양공학과, 해공인, 오이의 목표는 인류 사회에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해양 환경에 대한 확고한 이해로 인류 사회를 새로운 시대로 이끌어갑니다. 우리는 인류가 취하는 행위가 해양을 중심으로 하는 자연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합니다. 우리는 인류 사회의 지속적인 성장에 필요한 인프라와 시스템을 이해하고 이를 구축합니다. 그리고 해공인은 지속 가능한 인프라와 시스템을 확산하여 인류의 발전을 모색하는 방법을 정의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